이건 이제 디폴트 박스에 대해서 얘기해드린 것이고, 그래서 8732개의 디폴트 박스가 나오면 이제 이거를 줄여줘야죠. 이걸 다 고려를 할 수 없으니. 그 고려를 줄여주는 방법이 이제 IOU로 거르는 게 됩니다. IOU를 0.5로 두고 거르게 되는데, 이 IOU는 아시다시피 전체 두 개의 합분의 교집합, 그러니까 결국에 얼마나 많이 겹쳤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컨피던스 로스, 그러니까 신뢰 손실, 그러니까 이게 손실 함수에 적용되는 손실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틀렸나를 가지고 줄을 세운 다음 얘네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 네거티브겠죠. 그 디폴트 박스가 8732개인데 실제로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정답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네거티브가 많습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로스로 기준으로 정렬한 다음 네거티브랑 포지티브를 3대 1 이하로 되도록 하고 학습을 시킵니다. 선택을 하고. 근데 이게 3대 1에는 이유는 이제 실험에 의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피던스 로스를 높은 순서대로 정렬시킨 다음 이용하는 방법은 높은 놈은 선별하여 학습시켜 오류를 최소화한다면 오류를 평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학교 반평균으로 봤는데 학교 반평균을 까먹는 밑에 막 0점은 너무하구나. 10점, 20점, 평균이 이런 애들을 공부 좀 가르치면 40점, 50점이 되는데 90점인 애를 아무리 가르쳐봤자 95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는 폭이 다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놈들을 끌어올리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OU를 적용했음에도 IOU가 0.5, 그러니까 50% 이상이어도 얘가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얘는 이제 0.5 이상으로 걸렀음에도 네거티브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인 거다. 그래서 적절한 비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에서는 얕은 피점에서는 작은 놈을, 깊은 놈에서는 큰 놈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또 얼마나 잘 분류하냐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로스는 여기서 클래스 스코어,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오프셋, 얼마나 잘 이게 디폴트 박스를 잘 쳐주나, 그리고 얘는 얼마나 잘 구분하냐에 대한 로스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로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클래스를 할 때는 소프트맥스를 이용했고, 왜냐면 저희 다 알죠. 소프트맥스는 클래스를 할 때, 클래스를 분류할 때 쓴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로컬리제이션 로스,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에 대한 로스는 여기서 보이는 스무스 L1 로스를 씁니다. 이게 스무스 L1을 쓰면은 이상치에 되게 덜 민감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무스 L1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그러면 내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넣었을 때 B박스들이 나오고 그 B박스들 중에 B박스가 바운딩 박스입니다. 바운딩 박스들 중에 컨피던스 스코어, 그러니까 정답일 것 같은 거에 대한 스트레스홀드를 0.1, 0.01로 두고 NMS가 아주 큰 게 작은 것들을 다 집어먹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합쳐서 결과를 내놓으면은 최종 결과 저희들 그 박스가 쳐지는 겁니다. 예측 바운딩 박스가. 요까지가 이제 학습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했냐라고 돼 있는데 그게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했다고 나옵니다. 얘네들은 전체 이미지를 사용한 거랑 그 다음에 객체와 최소 IOU가 0.1, 0.3, 0.5, 0.7, 0.9가 되도록 샘플한 거, 그 다음에는 막 샘플한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샘플 된 거를 0.1에서
그 기존 이미지에서 이런 크기를 가지고 비율 또한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리사이즈하고 50% 뒤집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데이터 얼그멘을 했고, 그래서 얘네들이 데이터 얼그멘테이션을 하면은 더 성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끝에 데이터 얼그멘테이션도 하고 박스도 썼다, 그 다음에 어트로스도 썼다. 근데 여기선 데이터 얼그멘테이션만 뗐더니 차이가 거의 9점 아니구나. 네, 차이가 난다. 그리고 요거를 사용하나 안 하나의 차이는 여기서 보시면은 되게 성적이 비슷하죠. 0.1 차이니까. 0.1 차인데 시간은 20%나 더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로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보여준 게 두 개예요. SSD를 썼지만 300 by 300 이미지를 사용한 모델과 512 by 512 이미지를 사용한 거,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고 설명해 줬고, 그걸 SSD 300, SSD 512라고 합니다. SSD 300의 경우에는 저해상도로 학습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 대신에 빠르다고 말을 합니다. 512 by 512, 그러니까 SSD 512는 고해상도에 좋고 좀 더 정확하다고 말을 합니다. 비교 기준은 Fast RCNN입니다. 그다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레이어, 그러니까 층이 깊을수록 더욱 잘 맞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 결과고요. 마지막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뺀 게 74.6이고 있는 게 74.3이죠. 그러니까 0.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측정 못하니까 쓸모없고 정확도만 낮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스칼 VOC 2007 데이터 셋으로 봤을 때도 페스터 RCNN보다 잘 나온다. 페스터랑 이제 계속 비교한 게 나오죠. 여기 페스터, 그다음에 SSD. VOC 2012에 대한 데이터 셋인데 얘도 페스터, 그다음에 얘네는 SSD 더 잘 나온다고 말을 하죠. 이제 이거 MS 코코에 대한 건데, MS 코코를 보면은 스몰이랑 라지를 비교했을 때 얘네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SSD는 성능이 조금 더 좋은데, 최종적으로 보면 성능이 좀 더 좋은데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 이유는 작은 거에서 얘네들이 탐지를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페스터에서 사용하는 리전 프로포저리 2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좀 더 작은 거에 민감하게 디텍팅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저자들은 줌아웃, 축소를 실행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작은 거에 대해서도 그 어크레이시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Fast RCNN, YOLO, SSD 이렇게 비교를 해서 했더니 SSD가 속도 면에서는 얘가 빠르지만 어크레이시가 52.7, 이건 거의 뭐 동전 던지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46, 59인데 74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좋다. 자기네들이 정확도도 높으면서 빠르기도 좋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73.2인데 얘네는 다 73보다 높으면서도 FPS가 빠르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SSD가 좋다. 입니다. 요까지가 끝이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얘기로는 총 6개의 피처맵을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피처맵을 썼는데, 욜로에서 끝에 요거, 아니 욜로에서가 아니고 SSD에서 처음에 VGG에서 나온 거랑 그다음에 컨볼루션 한번 했던 거랑 두 번째 했던 거를 날리고 끝에 두 개도 날리고 요 네 번째 레이어만 사용하면은 욜로랑 똑같은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스케일이나 에스펙트 그러니까 종횡비가
종횡비를 고정 두고 하면은 좀 모양이 이상한 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했고 여러 개의 피처 맵, 그러니까 6개죠. 6개의 디텍션을 다 계산함으로 코스트가 높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SD가 소타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FC를 하지 않고 콤보를 이용함.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파라미터 수가 줄고 속도도 증가함. 여러 피처 맵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리드로 접근해서 다양한 크기의 물체들을 디텍트할 수 있음.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읽은 SSD입니다. 저 이거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베스트 RCN에서도 그 미리 앵커 박스 크기 정해가지고 슬라이딩 윈도우 시켜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어차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드를 점점 키워가면서 크게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몇 개, 한 5개 정도 쌓아가지고 그리드별로 확인을 했다. 네네, 잠깐만 라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테스트 죄송합니다. RCN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앵커 박스를 이제 그 미리 사전에 정의해 놓은 앵커 박스 비율 네네, 종비 해가지고 그쵸.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드로 해가지고 이제 점점 네네, 그리드를 점점 줄여 나가면서 네네, 확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개념인데 얘네는 그 앵커 박스를 슬라이딩 윈도우 하지 않아서 조금 더 빠르다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 거기서는 일단 거기랑 여기랑은 차이는 아까 위에도 설명했듯이 네. 이거거든요. 투 스테이지냐, 원 스테이지냐. 일단 여기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 저는 보고 여기 저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전 프로포즈를 얘네는 딴 데서 하고 가져오지만 얘네들은 그 앵커 박스를 한 번에 그냥 바로 넣어서 계산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거기서 빠르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앵커 박스를 이용해서 각 크기마다 이제 그걸 해준다고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피처맨마다 아까 아니 스케일 팩터를 따로 주고 그다음 거기에서 종횡비를 다 줬기 때문에 보면은 결국에는 고정된 크기의 디폴트 박스를 이용한다고 볼 음,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거의 페스타 얼씬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처음에 논 앵커 앵커 베이시스인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도 앵커 박스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요? 그 처음에 사진 보면은 욜로랑 다른 점이 논 앵커 베이시스 이거잖아요. 앵커 베이시스더랑 여기 앵커 베이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예. 봤어요.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거는 네네. 그 루트 나눠주는 거 같게 네네네. 해주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 말하시는 거죠? 네 이게 넓이를 같다고 해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1이 나오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이건 예시입니다. 음 근데 다른 종횡비를 이용했을 때도 전부 다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루트를 씌워준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저거 해가지고 제곱으로 저도 나눠 질문 안 하게 해도 하려고 됩니까? 잠깐만, 좋은 거 뭐라 말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저 이해했습니다. 네네. 다시 읽어보니까 네 그 피처맵을 뽑아서 여기요? 그, 네. 네. 그걸 그대로 이제 쭉 결과 마지막 피처맵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 더해준다는 거 맞나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그러니까 피처맵을 뽑잖아요. 여기 다 이렇게. 네네네, 그쵸, 뽑죠. 그리고 이게 지금 마지막 레이어라 해야 되나? 마지막이잖아요. 여기 지금 다 더해주는 네네. 거 맞나요? 좀, 더해줬다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약간 쌓아줬다가 맞죠?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계속 개수가.
컨캐트네이트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콘캐트네이트라고 봐야죠. 아, 근데 컨캐트 하려면은 크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묶어주는 거죠. 요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진 것들의 차원이 전체 차원이 아까 8,732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민준이 말이 맞는 모든 것 같아. 모든 피처에서 뽑는 아웃풋이 다 이거. 같다는 거네요. 네? 모든 피처 맵의 아웃풋이 다 같아야 컨캐시 가능하잖아요. 네, 아웃풋은 결국엔 이거 뽑아내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원바이 원짜리를 클래스 더하기 4개를 총 이 피처맵 크기만큼 뽑아내는 거 뭐라 그래야 되지? 결국 여기 쌓이는 텐서의 크기를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요, 민주님? 여기에 쌓이는 네. 텐서의 크기? 맞아요. 저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거요, 크기요? 네. 그래서 네네. 저는 원래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3x3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래야 돼? 이렇게 거쳐가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15개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15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15번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15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각 하나를 바라보면 클래스 더하기 4 곱하기 4만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20이라고 치면 24 곱하기 4개만큼 원바이 원 텐서가 쌓인다 이렇게 채널로 이렇게 쌓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아니면 뭐 민주님 말씀처럼 얘네가 다 HW 사이즈가 각기 다른데 어떻게 여기서 콘캣이 돼서 맨 마지막 여기 디텍션의 텐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